에서 이렇게 다 들어와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MK 친구들 만날 때 처음 쓰는 화면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노마드의 삶을 세계 시민으로서 살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화면에 지금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이 뭐 안녕, 니아오, 헬로, 나마스테, 지드라스 부르체, 올라, 아흘란, 나마스카르. 네, 저도 좀 생소한 인사말들이 있는데 이 8가지 언어로 인사를 하면 전 세계 인구와 다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 이 8가지 언어를 다 쓰면은 전 세계 분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이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와 계신 MK 친구들이 계신데 적어도 3가지, 4가지 인사말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나는 한 3가지, 4가지 인사말로 인사할 수 있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 2분 밖에 안 계시는군요. 아, 네, 셋, 넷, 네. 김야일 선생님, 샬롬. 네, 이스라엘에서 네, 사역하시다 지금 한국에 계신데, 샬롬. 네, 이렇게 이스라엘 분들은 샬롬으로 인사해야 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전 세계 각지에 여러분 혼자만 나가신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거나 또 저희 집 막내처럼 현지에서 출산을 해서 태어난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지체들을 부모님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을 TCK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Third Culture Kid,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MK들을 또 디아스포라 한인들, TCK들을 어떻게 전인적으로 잘 성장시킬 것인가에 장기적인 양육과 교육의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메일로 또 단톡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가 나갈 텐데 이메일은 이미 나갔습니다. 12년 교육계획, 12년 장기 양육 교육 플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나갔습니다. 자, 그것을 지난 TCK 부모 코칭 3세판 또 내마당에서 그런 것들을 코치분들이 디테일하게 또 여러분을 팔로우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수에 들어오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기초로 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질문은 저희 집 첫째 딸 우리 아연 양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3살 때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3살 때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뭐 필리핀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결정이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본을 이렇게 꺼내놓고 우리 아이들 그때는 둘밖에 없었는데 아연이하고 시원이 그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여기는 뭐 어떤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프리필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어린 MK들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그 연령에 따른 부모님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온필드 가이드북, 그 다음에 리엔트리 가이드북까지 여러분에게 다 메일과 카톡으로 나갔습니다. 전자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확대하셔서 보시면 연령별로 또 필요별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맞춤식 자료가 있고 부모님한테도 맞춤식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또 저한테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TCK 이슈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노란 나라에 살던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노란 나라 음식 먹고 노란 나라 친구들 만나고 노란 나라 옷을 입고 노란 나라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파란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중국 자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대륙으로 가자. 배 타고 갔죠. 그죠? 처음에. 비행기 탔군요. 배 타고 간 친구들도 있던데. 네. 우리 지연 자매한테는 따갈로그도 아니죠. 지금 필리핀인데 여러 가지 비사야스를 쓰는 어디죠? 세부 지역으로 처음에 갔었나요? 바로 두마게띠 갔어요? 네, 바로 두마게띠를 갔었대요. 자, 우리 찬이는 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 허리춤에 C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봤더니 필리핀이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8월 15일 날 얼마 전에 지났는데 광복절 특사로 아이 2명을 데리고 집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첫 번째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습하면서 하여튼 딱 다가오는 그 현지스러움의 그 기억이 제 뇌세포 속에 딱 각인돼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도
처음에 타문화권에 가셨을 때 그 기억,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짐을 끌고 낯선 곳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이미그레이션에서 통과시켜 줄까 막 이런 막 불안함하면서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 나라에 갔죠. 파란 나라에 가서 이제 막 적응하고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언어학원 하고 또 막 비자 갱신해야 되니까 막 거기 쫓아다니고 또 어디 시장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시장 보러 다니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지내셨을 텐데 이 따라간 이 노란 나라 머리를 가졌던 아이도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파란 나라에 온 친구는 파란 나라 음식을 먹고 파란 나라 친구들 사귀고 또 머리도 이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물들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노란 나라 친구가 보고 싶고 뭐 이제 한국 식탁을 떡볶이 순대 막 생각나고 저기 막 PC방 막 이런 거 그죠? PC방 네 가고 싶고 뭐 이랬겠죠. 이제 그래서 가끔씩 그 파란 나라에 있으면서도 노란 나라가 생각이 나는 비행기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만 봐도 네 그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5년 또 어떤 때는 7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또 엄마 아빠가 야, 우리 노란 나라에 1년 정이나 6개월 정도 이제 다시 가서 좀 살 거야. 그러면서 너무 엄마 아빠는 신나하는 거야. 자기는 실컷 적응했는데 또 노란 나라에 또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롯데월드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롯데타워 가고 막 하니까 이제 왔죠. 그래서 노란 나라에 다시 왔는데 노란 나라 음식을 먹고 노란 나라 친구를 또 다시 만나서 막 이렇게 잘 지냈냐 막 얘기하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자꾸 파란 나라가 보고 싶고 파란 나라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자라난 TCK인데 망고가 막 생각이 나고 두리안 그죠? 망고스틴? 지연자매. 네. 그 세부지역 두마게띠에 그게 아주 풍성한데 그죠? 되게 저렴하고. 저희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태국 선생님도 안 계시죠? 태국 망고를 취급 안 합니다. 월드 베스트 망고는 필리핀 망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취급을 안 하는데 자, 그래서 한국에서 안 먹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딱 지냈는데 다시 또 안식년 본국사역 기간이 끝나니까 또 파란 나라로 원래 섬기던 나라로 또 가게 됐죠. 그러다가 또 약간 더 파란 나라로 옮기기도 하고 네. 비슷한 언어인데 뭐 러시아에 갔는데 우즈벡에 갔는데 우즈벡 언어 막 배우다가 공용어는 또 러시아어를 또 해야 된대요. 탄탄탄탄 나라들은. 그러니까 또 막 한 언어 하다가 또 그거 막 해야 되고 정신없이 막 또 그렇게 지내고 그런데 또 막 한국이 또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Who am I? 저는 파란 나라 사람입니까? 노란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두 가지 색깔이 섞인 초록 나라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초록 색깔 셔츠를 입었는데 어떤가요? 네, 배에 힘주고 있으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일부러 초록 색깔 입었습니다. 우리 MK 사역자들은 이 초록 색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를 갖고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MK들은 이 초록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있죠. 한국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우간다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전지석 선생님이 일본 MK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전지석 선생님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 또 100%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TCK 종족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계신 우리 집 막내 아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다 저는 TCK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흩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지금 23년째 이 MK 사역만 해보면서 많은 부모님, 선교사님들 또 TCK 부모님들, 한인 디아스포라 부모님들 또 그리고 또 이들을 돕겠다고 한국에서 교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 도와왔는데 우리가 서구에 비해서 이 TCK 이슈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연구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이 TCK의 정의와 TCK의 강점, 약점,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잘 돌봐주는, 또 이렇게 이큐핑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다룹니다.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 문화가 아닌 문화권에서 지낸 자들, 그래서 여기에는 주재원 자녀, 비즈니스 자녀, 또 전 세계,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2년
4년 주기로 계속 바뀌기도 하고 임지가 군인 자녀분들 우리나라 군인들도 뭐 2년 4년마다 계속 뭐 저기 강원도 철원 저기 뭐 대구 경북 지역 계속 돈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바꿔야 되고 친구들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런 이동성이 되게 많죠. 선교사 자녀도 다 들어가고 탈북자 자녀들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유학생 된 사람들 또 요즘에 레피지라고 그러죠. 난민의 자녀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경계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TCK로 자라는 많은 친구들이 삶에 도전이 많고 이동성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학도 가야 되고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되지?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고민이다. 어떤 사람은 와 TCK니까 오히려 막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언어도 막 몇 가지씩 하고 더 그런 거 아니야? 더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내가 최근에 아는 우리 언니 딸 조카가 있는데 MK가 됐는데 TCK가 됐는데 그 친구 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고민이 많던데 어떻게 도와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TCK들의 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즌을 맞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빨라졌죠. 지금 저희가 줌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다원적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세미나, 코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모바일리티, 삶의 이동성이 많은 그렇지만 어느 한 문화에도 튼튼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로를 도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뭐 스카이대, 아이비리그를 졸업한다고 해서 직장이 보장되거나 삶이 풍요로운가 이런 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죠. 우리 이미. 그죠? 여러분 뭐 계속 뉴스에서 접하셨지만 캐나다에서 산불이 1000여 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는 뭐 바다에 가족이 5시간 동안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어디 발붙일 땅이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진로를 진학을 잘 도와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제 숙제죠. 자, 그래서 서드 컬처 킷, 제3문화의 아이라는 표현에는 서구에서 정리되어 있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문화에도 속하지 못하고 2문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 그래서 우리 지연자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리핀 현지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있고 거기서 있는데 그 현지에서는 우리 지연자매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 한국 사람. 패스포트에 도장 찍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딱 와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지연자매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처럼.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화 속을 거치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 거죠. 겉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너는 좀 something different.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circumstance, 그런 시츄에이션에 자기 생각과 어떤 능력이나 이게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transcultural kid, 초문화적인 존재들로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로컬 현지와 세계 문화와 또 모노컬처럴한 이 한국 사회, 단일 문화적인 한국 사회에 와서 임팩트를 끼치는 초문화적인 존재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TCK 웨이브에서는 이 운동을 지금 부모님들과 MK 사역자들과 뭐 한동대, KWMA 또 부모 선교사님들 또 디아스포라 한인분들과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드 컬처 킷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 컬처럴 킷. 네, 똑같은 TCK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과거에도 크리스찬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 선조들 믿음을 지켰던 부활말에 어저께 우리 그 신앙 코칭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22,077명 우리 KWM의 공식 통계로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750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자원들 우리 TCK 자녀들은 어떻게 이들을
네, 맞습니다라고 지금 하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MK들 돕는 사역자들한테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네. 네, 이 버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이고 MK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우리 TCK 이 문화를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부모님 문화의 개그 코드로만 진행하면 안 되죠. 그죠? 밥 먹을 때는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집에서 김밥 좋아하고 막 다 하는데 자, 그런데 선교지에서 자, 우리 중국 자매님, 중국 매니저님 어떻게 우리 중국 연변에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기찜빵. 찜빵인데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 먹어보고 싶다. 오, 맛있다고. 네. 여러분 고기찜빵 한번 꼭 중국 가시면 연변에 가시면 네, 드셔보시길 원해요. 자, 그런데 선교지의 그 문화, 저희는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대중교통을 탈래도 다 꾸야라고 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뭐 단돈 막 그 페소 막 마할 비싸다는 뜻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은 다 저기 한국에서 여행 온 여행자들하고 막 바가지 씌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행자가 아닌 삶을 살잖아요, 현지에서. 자, 그래서 어려운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상하는 기술도 거기서 터득하고 사람들 길 물어보면 필리핀 분들이 어떻게 인사 알려주는지 아세요? 입술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눈짓으로 얘기해요. 인사도 눈짓으로.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자꾸 그렇게 눈짓을 하길래 제가 오해를 했었죠. 아, 저한테 제가 잘생겼나? 막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다 거기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것처럼 선교지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 지연자매님 학교는 아까 뭐 퍼블릭 스쿨, 프라이빗 스쿨 다녔다 그랬죠? 대학은. 네.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필리핀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우리 중국 매니저님은 어떤 학교 다니셨다 그랬죠? 한국국제학교. 한국 정부에서 세운 국제학교. 중국에 있지만 네, 거기 다니셨고. 그다음에 우리 찬이 형제님은 필리핀에 있는 한국형 MK학교, 마닐라 한국아카데미라는 데를 다니셨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양한 교육 옵션, 뭐 현지 학교, 또 뭐 불어권 학교, 또 홈스쿨링 다양한 형태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TCK 문화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됐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집합된 부분이 나의 자녀,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한 명의 TCK 문화라는 거죠. 어느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됐었는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죠. 그 다른 사람들이 처했던 독특한 문화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웨스턴 문화에 많이 노출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저희 집 막내 찬이처럼 현지에서 태어난 케이스. 그래서 지금 한국에 7년 살았는데 필리핀에서 10년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살고 본인의 고향이 필리핀스럽다, 필리핀답다 이렇게 이제 지금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저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제가 교사 선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김치 먹이고 맨날 배꼽 인사시키고 어른 보면 막 고개를 꾹 누르잖아요. 인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그죠? 여러분 많이 당하셨죠? 부모님들이 막 선생님들 보면 막 인사해야 된다고. 그죠? 네. 막 이런 것들. 지금 뭐 저희 이인혜 선생님도 웃으시는데, 3명의 자녀들한테 많이 그러시죠? 네. 그런데 해외에 살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대한민국과 일본과 축구 국가대표 축구 한다. 전지석 선생님 어디 응원하십니까? 안 계시는구나. 네. 네. 하여튼 이러면 뭐 일본을 응원해야 되는지 한국을 응원해야 되는지 아이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아빠들은 당연히 한국 응원해야지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우리 MK 친구들의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해외에 있어도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노출시키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이 유형 안에 속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교집합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잘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자료는 여러분 PDF 자료에 다 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TCK 모델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 여러분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MK 친구들은 제가 볼 때 2세대, 2.5세대
라고 보여지고요. MK 출신들의 1세대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사회에 뿌리 내린 케이스들인데, 자, 세 가지 똑같은 TCK인데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은 이제 결혼하고 직장 잡고 애 낳고 뿌리를 내리는 케이스가 한국 사회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선교지에 깊이 들어가서 로컬에서 선교사도 되고 뭐 비즈니스맨도 되고 정부 관료로서 일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케이스는 국제 무대에 나가서 우리 여기에는 유엔 정무국에서 안보리 담당, 예, 그 정무국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는데, 네, 국제 무대에 이렇게 나간 케이스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TCK인데도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료도 다 드렸기 때문에, 아, 이런 선배들이 있어. 이런 방향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MK 연구 리서치 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MK 양육과 교육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글을 써서 많은 부모 선생님들한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대단하네. 네, 최소량의 법칙. 자, 그래서 독일 식물학자 리비히라는 닥터 리비라는 분이 이걸 얘기했는데, 식물의 모든 영양소, 필수 영양소는 그 성장을 growth,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최소량의 법칙, 제일 작은 부분 때 거기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구는 뭐 언어를 잘하고 누구는 막 고기를 많이 먹이고 누구는 뭐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그 한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에서 제일 약한 부분으로 모든 은혜가 다 새어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 구멍이 맨 위쪽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맨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파트나 아니면 뭐 안정감이나 뭐 이런 거에 있다면 거기로 다 새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회 속에서 기능을 많이 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양육의 어떤 최소량의 법칙, 교육 부분에, 제자와의 부분에 최소량의 법칙이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맞나요, MK 여러분? 네.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화면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네. 자, 네. 한 개인에게 끼치는 전인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서 전인적인 성장이 10이라고 봤을 때, 자, 7에서 8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일 많은 영역. 엄마. 네, 맞습니다. 부모겠죠, 부모. 자, 여기 아빠분이 엄마라고 단언했어요. 본인은 남자시기 때문에 아빠, 엄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부모로서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책무가 있을까요? 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집에서 안 들어오고. 네, 한국에는 오직 하면 냉장고 기사 아저씨는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고쳐주고, 뭐 인터넷 기사분은 인터넷을 고쳐주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하지? 뭐 이런 이제 시가 있을 정도로, 네, 몇 년 전에 그게 아주 유행했었죠. 자, 그래서 좀 씁쓸하네요. 아빠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아까 우리 오아람 쌤이 아들을 키우는 남성 선생님들도 좀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여성 동지분들한테 이런 항변을 하셨는데, 자, 남자는, 아빠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외로워요. 네, 많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네,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 그런데, 뭐, 교육학 쪽이나 상담학 쪽이나 코칭, 뭐, 모든 영역에서 하여튼 이 한 명의 우리 자녀들, MK, TCK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맥시멈 7, 8, 6, 7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친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이제 MK 학교에 선생님 했던 분들은 그 다음이 선생님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었죠. MK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1, 2 정도가. 그 다음이 이제 맨 마지막이, 네, 멘토.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멘토가 뭐 1이나 0.5 정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막 타문학과 막 넘나드는데, 우리 비밀 요원들처럼. 여러분 다 007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본드걸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자, MK 이런 TCK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이게 1993년도에 KWMA에서 네, 한국인, 기독인, 세계인으로서 기른다라고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서구 교육가들, 또 MK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지금 선교지에 한국 TCK들이 많아지는데 교사를 좀 보내달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직접 날라오셔갖고 우리 한국 선교계 리더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993년도에 KWMA 이름으로 한국인, 기독인, 세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게 하자 교육 목표가 잡혔다는 거죠. 여기 우리 선생님, 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10여 년 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녀분이 두 분 있으시죠? 한 분. 자, 한국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어떻게 잘 양육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잘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방향이 있어서 조금, 네, 대전제를 갖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 이거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솔까 시간. 나는 처음 들어봤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선교계 리더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이걸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많이 안 알렸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의 자녀 1명, 2명, 3명, 뭐 4명, 5명 있던지 간에 이들을 한국인으로서 기른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기른다, 기독인으로의 정체성을 갖게 기른다, 세계인으로서 기른다. 이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적 없이 떠도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내 자녀로 그거는 교육 목표이고, 현실에서 그럼 내 자녀가 태어나갖고 베이비로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지금 뭐 토들러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기능인으로서 이제 서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내 자녀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어디쯤에 있고, 둘째는 어디쯤에 있고, 사회에 막 나가야 되는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잡는데 또 군대도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됐는가? 한국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또 뭐 불어 학교에 간다거나 저기 또 뭐 현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사회성이나 거기에 말이나 쓰기 읽기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박미정 코치님, 우리 막내 아드님이 홈스쿨로 자라났는데 한동대에 들어갔어요. 한동대 6번 쓸 수 있는 거에 5번을 한동대에 몰포하셔갖고 쓰셨는데, 자, 지금 한동대 목표를 이루어서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 아들을 향한 현실적인 고민은 지금 무엇입니까? 홈스쿨을 해서 그래도 한국 것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로 가서 크게 지금 당장 이렇게 막 고민거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학교나 현지 학교로 보냈으면 그런 건 아니시니까. 네, 근데 지난번 저희 DMP 모임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DMP 모임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져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한동대 들어갔는데 영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막 여름 준비시켜야 된다고 막 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제 그 영어 홈스쿨을 했으니까 영어에 네. 대한 공부가 별로 다른 다른 선교사 자녀들에 비해서 글로벌한 교육 받을 기회가 적어서 가지고 네네.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또 네네. 한국 홈스쿨 하다가 한국으로 갔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보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였고 목표를 이뤘는데 갔더니 또 이런 막 고민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대학을 또 잘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고민이 또 드실까요? 대학을 잘 졸업했습니다. 직장 문제가 그럼 또 직장 문제 고민하겠죠. 그럼 직장을 또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고민하실까요? 네, 결혼 문제. 네, 결혼 문제.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고민은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뭐, 야, 옆집에 누구는 어디 갔대더라. 누구는 또, 어디에 취직했대더라. 뭐 이게 맨날 우리 한국의 뿌리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경쟁 속에서 끝도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스카이 캐슬. 점점 높아지는 이 피라미드 속에서 헤매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인 성장.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는 한도 끝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MK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TCK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그죠? 적어도 0세부터 18살.
18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못 알아들으실까봐 18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길면 20살이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부모가 있다가 독립을 다 하죠. 어찌됐든. 대학을 가던, 군대를 가던, 또 뭐 대학원을 가던, 결혼을 하던 다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 부모한테 우리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맡기는 18세. 이게 네. 맥시멈 18세, 20살, 20살까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년 남으셨습니까? 떠나기까지 우리 자녀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14년.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기회 지금부터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첫째, 둘째가 20살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막내, 그래, 막내만이라도 잘해보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필리핀에서 태어나가지고, TCK이기 때문에 아주 고민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전지석 선생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생님도 되시고, 사역자도 되시고, 그러면서 또, 4명인가요? 자녀분이? 4명의 자녀를 또 TCK를 일본 사회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본인도 MK였지만, 자, 전지석 선생님 한번 마이크 여셔서 지금 우리 4명의 자녀들, 우리 첫째가 이제 곧 뭐 또 대학 뭐 진로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사회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사회에 나가려는 걸 어떤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에. 그냥 뭐 자기의 은사 발견해서 전공 분야 그렇죠. 네. 은사를 발견해서 어떤 영역, 전문 영역을 갈 것이냐. 그죠? 요 스크린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전문인으로서의 역할. 그죠? 자, 그런 것들 고민인데 우리 첫째 아드님이 만화, 일본 NK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만화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은사가 있던데 어떻게 그쪽 길로 가면 어떻게 좀 대성할 것 같고 어떻게 팍팍 밀어주실 어떤 분위기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전공은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게 네네. 최종 달점은 아니고. 그렇죠. 전공도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네. 우리 홈스쿨러를 하시기 때문에 역시 탁월한 가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요 포인트인데,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학교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친구들 사이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강점과 약점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코치나 또 돕는 이들이 부모님들이 잘 도와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부모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손을 떠나는데. 지금 어떻게 부모님 떠난 우리 아직 있구나 집에. 저 우리 상해 오빠 뭐 어떻게 하겠어. 집에 안 들어오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쫓아올 수도 없고. 예를 든다면. 네. 잘 살고 있나요? 네. 상해 형제를 제가 코칭하고 있고 제자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모르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멘토, 사회에서 멘토, 우리 뭐 스승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지금 스승이 많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부모님 이외에 우리 TCK, MK들한테 어떤 멘토, 스승, 가까운 어른이 아니라 어른 이렇게 표현해줘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통해요. 우리 MK 친구들. 사투리를 약간 써줘야 돼. 어른. 네. 네. 요런 것들, 이런 부분이,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발달 연령상 누가 필요하냐,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전인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TCK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처음에는 프리필드. 한국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 손을 따라서 선교지에 살죠.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을 떠날 때, 아더필드, 제3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로 리엔트리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또 아더필드로 간다거나, 부모님이 계신 온필드를 또 간다거나,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봐도 지연자매의 삶도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또 언제 또 다른 나라 필리핀에 갈지, 뭐 필리핀 안에서도 마닐라를 갈지, 뭐 영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아버님이 미국에 있는 MDB 가라 막 이렇게 지금 푸시하고 계신데 저는 한국에서 MDB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네.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TCK들의 삶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다는 거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까먹습니다. 부모님들이. 자, 그런데 뿌리의식은 갖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까지는 뭐 한국에서 뭐 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정책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한 선교단체들은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어저께 저희가
우리 코디분하고 강사분들이 다 선생님 여러분들과 동일한 엄마 아빠시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고민했냐면 내 자녀가 내가 섬긴 그 나라 현지인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소개를 해야 되는가 이거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허은영 선생님, 허은영 코디님 어제 얘기했죠 저희가. 그죠? 네. 자, 이런 고민이 또 계세요. 연령별로 발달별로 다 이런 고민이 있죠. 시즌별로. 자, 그러면 공동 양육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걸 돌파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언제까지 18살, 20살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 왔어. 뭐 파송교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우리 단기팀으로 왔다가 좋은 영향을 끼친 뭐 목사님, 언니, 오빠, 삼촌들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 또 미국으로 갔어. 그럼 미국에 있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을 거 아니에요. 장학금 뭐 연결시켜주고 아르바이트 연결시켜주고 중고차라도 예? 총동하죠. 예, 총동원 하잖아요. 또 현지에 들어갔어. 현지에 들어간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들어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현지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엄마 아빠가 전혀 모르는 또 제3의 지역에 들어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기도 제목이 맨날 있죠. 맨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TCK들은 나만의 자녀가 아니라 또 부모님한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양육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CK 웨이브 운동을 하고 있고 TCK 부모 코칭 2023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년째 왔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기를 기도하는데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팀장님. 다음에도 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양육의 정신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이제 멤버 케어 이론에서 환상의 멤버 케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심에 우리 지연 자매, 중국 자매, 찬이 형제를 가장 부모가 케어하지 못해도 마스터 케어, 주님이 케어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님이 다 케어하실 거니까 그래 놓고 은혜로 다 컸어요.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포장하는 거죠. 예, 우리 MK 친구들이 그거 컴플레인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모님은 때 됐는데 사역한다고 밥도 안 주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랑 제 아내가 사역한다고 MK들 너네 자식 맨날 캠프한다고 우리 애들 밥도 안 주고 맨날 라면 끓여 먹이고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맨날 전화만 해서 밥은 먹었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되게 무한해지네. 네. 저는 집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케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장 핵심에 있죠. 노른자에. 자, 그 다음이 자기 돌봄, 셀프 케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 몸, 자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송교회도 처음에는 돕지만, 단체도 처음에는 돕지만, 이게 병이 오래되면, 눈에 멀어지면 케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뭐 기도 제목들, 우리 부인 선교사님들 막 공황장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지연자매님도 지금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지금 2년째죠. 2년째 여기 한국 나와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가고 케어하고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왔죠. 어저께.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참 지금 많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시대에 우리 선생님 가정, 선교사 가정도 TCK 가정도 아무도 케어 안 하잖아요. 그죠? 셀프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셀프 케어. 좀 적당히 쉬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전인적인 필요도 보시면서 너무 일에만 사역에만 올인하시지 말고 그러면서 또 같은 팀 내에 있는 상호 케어, 뮤추얼 케어라고 그러죠. 주변 동료 가족들, 같은 동네, 우리 우간다에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 봐, TCK 부모 코칭을 한대. 한번 들어봐, 와서 봐. 이런 입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한번 진짜 꼭, 네, 한번, 네. 우간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가지고, 우간다. 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케어가 파송자 돌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파송교회나 단체나 협력단체나 파송,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파송자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본부에서. 우리 YM 본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 선생님 어제 오셨는데 방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행정과 디브리핑 또 뭐 정보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트워크 돌봄. 저 MK 네스트라는 데서 둥지 캠프. 저는 MK 네스트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5년간 섬겼었고 MK 캠프만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콤캐드라는 데에 있어서 제가 사무총장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MK 캠프를 계속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바울 선교회, 뭐 GBT 각 선교 단체 GMS마다 이제는 MK 캠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름 때마다 시즌마다 보내십시오.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너도 그랬어, 너도 돌팔매질 당해서, 너도 왕따 당해서, 그러면서 서로 안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힐링이 되는 우리 TCK, MK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TCK 웨이브에서 우리 MK 친구들을 준비시켜서 TCK들을 좀 섬기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섬기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수원 기독초등학교 수원에 가면 CCA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지금 고등학교까지 예담학교라고 생긴 걸로 아는데, 그곳에 이렇게 안식년으로 온 MK 친구들을 1년 동안 무료로, 학비는 무료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죄송합니다. 온라인 때 다니엘 스쿨이라고 온라인으로 자, 네트워크 케어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어떤 다양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내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총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이 시트지를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한번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문가 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또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료적인 혜택이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돕는다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도표인데 제 혼자 우리 집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저희 단체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봤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호프 한번 이렇게, 우리 호프 지금 MK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많고 시간은 적고,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언능 알아서 따라오세요. 네, 달리기 지금 코치로서 네,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1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20분 남았대요. 잘 달려왔다. 자, 어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대학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이후에 어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할 것인가가 우리 부모님들과 TCK들을 돕는 사역자들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오면서 1세대 MK들, 2세대 MK들, 3세대 MK들까지 지금 다 만나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면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벚꽃 떨어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는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아이비리그나 스카이 대학,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반에서 쓰니까 저도 쓰는데, 거기를 간다고 해서 보장이 되나? 아무 보장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치동의 메가스타디 원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치맛바람이 일으키는 어마어마하신 분. 이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갔다. 사교육의 포커스, 이거 다 망했다. 공교육도 망했다. 빨리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준비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유튜버, 메이커, 컨텐츠 메이커,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힘주어 그분께서 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어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결론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중문화인으로 자라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이 여러 문화에 노출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또 현지인으로서, 또 뭐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서구권에서 이게 만들어졌죠. 헬라니즘, 헬레 문화에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헐리우드 무비 뭐 이런 거, 넷플릭스, 뭐 아이폰 이런 거 다 서구에서 만들었잖아요. Think different 뭐 이렇게. 그죠? 자, 그런 속에서 적어도 3가지 큰 문화권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냐? 다중문화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 3레이어가 겹친 핵심 부분, 코어 부분이 TCK의 경쟁력이고 가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얀마와 한국과 교집합은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역들을 이따가 연령별, 필요별, 소그룹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 포인트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TCK 통합된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한국 문화, 서구 문화, 또 현지 문화, 그리고 또 기독교 문화. 우린 또 기독교 문화 레이어가 하나 더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문화는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든 세 가지 문화에 다 교집합된 그 영역은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뭐 불교 문화, 뭐 무슬림 문화가 있으면 될까요? 만모니즘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 2단계인데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MK 기독교 문화로 통합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갈 때 잠재력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이 안 나오시길래 제가 통합된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기독인 세계인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난 25년간 잘 우리에게 방향을 주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다로 밥다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MK들 보면 영어는 되게 잘해.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한국스러움이야. 그런데 너무 에스노센트리즘이라 그러죠. 자국 문화 중심주의. 우리 중국 분들이 죄송해요. 중국 분들이 전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라고 생각하죠? 중국이다. 중화 사상 이걸 너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네,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호주 분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세계 중심에 어디가 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알아요. 자기네 나라가 중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죠? 특별히 뉴 제너레이션은 뭐예요? 이거 셀카 이거 막 나 이렇게 미 제너레이션. 그죠? 나 이거 먹었다, 이거 놀러 갔다, 뭐 여행 갔다, 이거 다 막 날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신인 세상. 네. 내가 주인인 세상. 그죠? 네. 이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에스노센트리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죠. 네. 자, 그런 속에서 또 죄인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TCK로서 통합된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믹스해서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어떤 방향성, 우리 부모님들이 초점이 거기에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하버드 가야 되고 다 그래야 되나요? 심지어 요즘에 서울대 다른 과는 안 갑니다. 딱 한 과만 갑니다. 어느 과를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요즘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의대. 네. 맞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의대. 근데 또 의대에서도 돈 못 버는 과는 안 갑니다. 제일 돈 많이 버는 과 어디로 지금 집중하고 있죠? 성형외과. 네. 우리 강남에 가면 아버지가 다 똑같은 사람들. 얼굴이 다 똑같아. 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못 알아보실 것 같아, 하나님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갖고. 네. 농담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보시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갖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제발 부탁인데 저희 TCK들을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무조건 기도해서 돌파해야 된다. 무조건 막 아프면 다 기도만 하래. 병원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진로나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잘 찾아. 다 주님께 맡긴대. 그럼 부모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밥도 안 주고 밥이라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도 여기 앉아 있고 저희 지금 큰 딸도 아마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제가 회개합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무릎을 못 꿇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앞에서 군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무릎을 한번 꿇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답장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썼는데 아직까지 답장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줄 거냐 계속 물어보면 또 막 짜증내니까 안 물어보고 꾹꾹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용돈만 주고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뭐라고 안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TCK로 자라는 친구들은 그렇지만 100%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한국인의 뿌리의식은 가져야 되죠. 그죠? 뿌리의식이 없으면 로스트 하는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리 한쪽은 자기 모국문에 튼튼히 내리고 다리 또 한쪽은 로컬 현지에 튼튼히 서고 그다음에 세계를 경험한 날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지고 세계를 날아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저의 멘토이신 백인수 선교사님 어저께 격려사 하신 이분의 철학이고 이분이 TCK 사역의 MK 사역의
이렇게 부모 코칭을 할 때 많이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세계를 안 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한류가 최고다. 그래갖고 막 필리핀이든 어디 나가갖고 막 골프 치면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매너까지 없어. 막 자기들이 막 에로건트 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비행기 딱 내리면은 입구 이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느 국적이라고요? 대한민국 비행기 타시면 다 아시잖아요. 찰칵 예, 다 일어나죠, 다. 안전벨트 빼고 정말 우리 좀 부끄러워하면서 네,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천국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에티켓을 못 갖춘 경우 많잖아요. 선교지에서 걔네들 있잖아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나요, 우리? 현지인분들 얘기할 때 걔네들은 이게 안 돼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MK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능하면 저도 많이 실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은 이렇게 좀 표현하기 시작해서 그분들. 우리는 좋은 말 있잖아요, 한국말. 그분들, 그죠? 걔네들은 그놈들은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는 다 이제 한국에 많이 우리 이주민 노동자분들이 또 한국어 막 다 배우고 한국어 다 잘 듣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특히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 세계에 다 나가 계신데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100%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받아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TCK 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해서 둥지를 떠나기 전까지 심리적인 지지자로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18살, 20살 전까지.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카운트 해보셔서 최소한 관계를 남겨놔야 태평양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줌 미팅으로 잘 지내냐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 어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어제 성교육 시간에 어떤 일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힘들었던 거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자녀 간에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최소한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전인적인 성장, 교육, 지원 체계 아무것도 디스커넥트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불충분. 저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이런 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저하고 이렇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제 옆에 오려고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놈의 자식들 섬긴다고 제 자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많은 경우에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있고. 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우리 이런 관계가 불충분했을 때는 사춘기 때는 좀 1대1 데이트를 하는 거. 제 아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면 엄마하고 단둘이만 나간다거나 아프리카 아무 그런 데서도 읍내라도 나가갖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누릴 수 있는 좀 아이가 선호하는 문화를 선택해서 그걸 1대1 데이트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결혼 전에 둘만의 여행 가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걸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주 그분들이 이거 많이 알려주라. 특히 아빠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TCK라는 보석들이 있고 이들을 이어내는 작업, 철학과 세계관이 없다면 이 보석들이 진정한 보석으로서 가치를 드러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동의합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이 저는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제 뒤에 재정을 다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우리 MK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원석을 발견해라. 데이트 할 때.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어딨냐. 원석을 발견해서 압력이 가해져서 거기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iamond in the dust. 이 흙 속에 감추어진 보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원석으로 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그렇지만 그 텅스텐이 원석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롱하게 다양한 면에서 비춰도 빛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행, 돈, 뭐 명품, 스펙, 성공, 연애, 직장, 가정, 건물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모든 사회의 가치관이죠. 맞나요? 여러분, MK 친구들 맞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부모로서 이런 속에서 이거 뭐 여러분 뭐 우리 선생님 돈 많이 벌어 놓으셨나요? 걸고 있습니다. 네, 벌고 있는데 건물 하나 이렇게 아예 줄 수 있나요? 건물 좀 네. 주지 않습니다. 네. 직장 줄 수 있어요? 명품 줄 수 있어요? 예, 지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군대를 갔다 올 나이면 한 25살 되잖아요. 우리 자매들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한 24, 25살 정도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백인숙 선생님이 글로벌 오뚜기 마을 오뚜기 부모되기 프로젝트 코칭에서 강조하시는 건데 우리가 25세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시켜야 되냐. 사회에 나가서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킬 거냐. 아까 우리 전지석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정말 홈스쿨러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성공의 어떤 가치만을 갖고 있고 성공 가도를 가려고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는 것이 우리 많은 MK들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센터 엄마 아빠 지어주기를 원하고 헌금하기를 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모든 MK들이 다 그냥 그 재정 부분에 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TCK 부모 코칭에서 재정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25 정도 됐을 때 어떤 역량과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할 거냐를 부모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품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성품은 물론 뭐 군대 가서도 길러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길러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그 한 사람의 전인정의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끼친다 그랬죠 아까? 부모 7, 80%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성품을 잘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치인분들, 대통령분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죠. 네, 제가 이 정도 그냥 퀄리티에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막 도둑질도 하고 더 막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을 가진 성경에 나온 에스더, 모세,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 속에 임팩을 끼칠 사람들을 만들 것이냐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가치와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세계관과 왜곡된 방향성이 우리 자녀들을 망친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자녀들의 그 문제를 물어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빠들 엄마한테만 다 맡겨놓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 수직적인 선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 선교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TCK 웨이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웨스턴 2대 3대까지 어떤 선교사도 되고 또 어떤 학교의 학장도 되고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교사 선교사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MK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물론 선교사이긴 했지만 아주 전문성들이 있어서 교사로서 뭐 널스로서 자 이런 분들이 막 2대 3대까지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또 필리핀에는 바울 선교회라고 이동희 목사님, 네, 거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고 그 자녀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조사했더니 어떻게 2대, 3대 출신의 MK, TCK 출신들이 기능적으로도 성품도 좋고 기질도 있고 역량도 탁월한 가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세 가지 동일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꾸준하게 가정 내에서 가치를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어 능력이 준비되어지고 고차원적인 사고가 준비됩니다. 요셉이 팔려갔다가 형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라면 다 싹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갖고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의 문제. 이런 거 갖고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한테도 그거 하시잖아요. 설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침대 가기 전에 하는 토크, 그죠? 책 읽어주면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멘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멘토. 그래서 저희가 코치로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멘토, 멘티 관계에서 내가 멘토가 돼줄게 하고 접근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멘티들이 저의 멘토가 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멘토, 멘티 그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어렵더라고. 우리가 니네들의 멘토가 돼줄게 접근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먼저 조금 달려가 본 코치. 그래서 저희가 코치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매님. 네. 매니저로서.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코치 역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치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코치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제 남들을 가르칠 때는 뭐 그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했답니다. 공동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이제 첫 학기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네가 그다음부터 알아서 해. 이게 만국 공통 우리 한국 부모 선교사님들의 멘트잖아요. 대학 갈 때. 첫 학기 등록금을 해줄 테니까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비빌 언덕이 없는데 공동체가 필요하죠. 공동체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25살 때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저희 TCK 웨이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생활 공동체, 일터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그럼 해야 될 일 뭐냐? 부모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무릎 꿇는 얘기했는데 하나님하고도 화해해야 되고 한국 사회하고도 화해해야 되고 한국 교회하고도 화해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특히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내는 복음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복음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건 여러분 정말 제가 MK들을 코칭하는 입장에서 꼭 얘기합니다. 자기다움 이것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가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고 여기 가야 이름이 좀 나고 여기 가야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다움 이 아이가 그 주어진 그 자기다움으로 승부할 때 전인적인 성장의 로드맵을 정리하겠습니다.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늘 이렇게 뽑히는 삶 뿌리 내릴만 하면 뽑히어서 다른 데 심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내 자녀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의 마음밭이 가시 덩굴인지 돌짝밭인지 새가 와서 쪼가먹는지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거죠.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책임문은 첫 번째 부모가 갖고 있고 두 번째 멘토가 갖고 있고 세 번째 공동체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단기팀이 온다거나 또 뭐 교사 형 누나 또 학교 캠프 동아리 회사 멘토들이 섬길 영역을 이렇게 해서 기독교 토양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진학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학 코칭을 받고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줌으로 최소한 2-3번씩 다 코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미국 대학 전문가, 한국 대학 전문가 또 붙여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근데 저한테 저는 서울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거 절대 돕지 않습니다. 제가 도울 수도 없고, 네, 저는 그런데 돕고 싶은 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연결은 시켜드릴 수 있지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기른다는 정신을, 공동 양육의 정신을 가지고 남의 자녀도 내 자녀고 내 자녀도 남의 자녀잖아요. 함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TCK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로컬 사회를 깊이 부모님 세대를 뛰어넘어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스토리에 집중해서 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이 코칭과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서 결국 한국인의 뿌리의식이 튼튼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뿌리가 튼튼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만들어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TCK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또 그런데 이런 걸 알아도 도전이 있다는 거죠. M4 세대고. 자, 그래서 연애, 결혼 포기, 집 인간관계 포기 다 포기하고 흑조선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입 열어 막 부어놓고 웩 토하고 결국은 삐짝 말라갖고 대학교 졸업장 짜서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학을 엄마 아빠 한국을 떠나셨을 때 상태로 계속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사진은 처음부터 잘못 판 사람과 잘 팠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오고 우리의 진로와 진학 교육의 현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잘 팠지만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는 사람. 이 인내, 끝까지 파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TCK들을. 자, 세 번째, 처음부터 잘못 판 사람들. 이게 세상에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마이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중지능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번 DMP 모임이나 또 1대1로 저한테 진학 진로 코칭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맞춤식으로 네, 성향과 기질 이런 것들을 다뤄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 TCK 웨이브에서는 하나님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하실 때 이거 다 자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잘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질, 성향, 다중지능 이런 걸 가지고 내적 증거를 잘 확인하면 외적 증거는 성격, 강점, 리더십 이런 것들은 외적 증거로 발현되는 거죠. 이것을 잘 관찰을 하면 내 자녀의 진로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Q는 T 플러스 M 플러스 T다. 그래서 한국소명교육개발원에서 우리 자녀의 존재를 잘 찾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잘 찾기 위해서는 타겟, 니즈, 툴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사명선언서, 비전선언서를 쓸 수 있게 합니다. 한국에 소명교육개발원, 소명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걸 갖고 아이들을 준비시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네, Q는 TNT, 폭발력이 있는 그거죠. 다이너마이트 터지게 하는 네, 그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 그늘을 얻는다. 이건 저희 늘 푸른 가족의 슬로건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가치관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설 줄을 믿습니다. 자, 저의 강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